(9월 27일) 카트만두 벨리에만 800명이 넘게 신규 확진자가 떴네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좀 특별한 좀 소식입니다. 덩거디라고 극서부 프라빈스가 있는데, 극서부 프라빈스에 있는 덩거디라는 도시에서 인도에서 귀환하는 네팔 사람들한테 무료로 식료품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을 네팔 그 로컬 NGO랑 함께 한국 NGO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두 번째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9월 27일 일요일 네팔 소식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 확진자 수가 1573명이에요. 1500명이 넘었네요. 좀 많이 나왔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하루 동안. 그래서 지금 네팔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는 73,394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 같은 경우는 809명이 떴습니다. 809명이 뜨면서 지금 전체 인원이 21,307명이 됐습니다. 네, 카트만두 밸리는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보건부에서 25,000명이 그 활성 환자, 그러니까 치료가 완치가 안 된 사람이 25,000이 넘으면은 다시 럭다운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한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불안합니다. 언제 다시 럭다운을 들어갈지, 이 소식도 조금 있다가 더 쌓인 소식과 함께 좀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카트만두 809명 중에서는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3개 디스트릭트가 몰려있죠. 카트만두 디스트릭트가 633명 떴습니다. 박타푸르가 72명, 랄리푸르가 104명 떴습니다. 네,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부드러운 럭다운으로 가면서 검문소도를 다 열었잖아요. 열어서 지금 다른 디스트릭트에서 사람들의 이동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사망자 총 10명이 나왔습니다. 10명 중에서 카트만두 밸리가 5명이 나왔네요. 50세 여성 카트만두, 61세 남성 카트만두, 62세 남성 카트만두, 42세 남성, 77세 남성 랄리푸르. 네, 요렇게 지금 카트만두고요. 나머지는 다른 지방입니다. 20세 남성 바라, 72세 남성 루반더이, 63세 남성 바르디아, 50세 남성 바르디아, 34세 남성 아참. 네, 10명 나왔습니다. 카트만두가 그 큰 병원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위중한 환자들이 다 카트만두 밸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CU 집중치료실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사람들이 다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만두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절반에 가까운 절반 사망자가 나왔죠. 네, 계속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24시간 동안 885명입니다. 885명이 회복돼서 지금 현재 완치자 누적 수는 53,895가 됐네요. 지금 회복률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회복률이 73.4%, 73%에서 좀처럼 못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활성 환자가 지금 678명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면은 25,000명 되는데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좀 저지시켜야지 다시 럭다운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678명이 늘어나서 활성 환자가 지금 19,019명이 됐습니다. 19명이 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가정 격리 중인, 집에서 격리받고 있는 사람이 1,698명, 그리고 시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8,321명입니다. 지금 또 10대 8이 됐죠. 지금 10,000명 대 8,000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격리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역소는 많이 빠졌습니다. 검역소는 좀 많이 빠져갖고 지금 8,237명이 됐습니다. 뭐 검역소도 근데 줄진 않네요. 계속 요 상태 8,237명이 됐고, 죄송합니다. 말이 꼬였어요. PCR 테스트는 24시간 동안 11,123건 실행했습니다. 많이 안 하죠.
그냥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확진자는 1,500명씩 떠요. 10,000명 하는데 1,500명이면은 비율이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988,327명입니다. 뭐 내일이나 모레 이거 100만 건 돌파하겠네요. 뭐 100만 건 되면 또 100만 건 됐다고 또 언론에서 난리겠죠. 그러나 PCR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죠. PCR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치율이 중요합니다.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처럼 94%, 95% 이렇게 완치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서아시아 연합 국가 중에서 네팔이 지금 가장 낮습니다. 73.4%. 네, 요렇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전체적인 네팔 현황과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선 뭐 어찌어찌 뭐 탈도 많고 뭐 정부하고 협상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뭐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지금 100% 다 태워갖고 운행을 하고 있고, 근데 국내선 항공기 같은 경우는 뭐 승객이 많이 있네 없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잘 그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장거리 버스 같은 경우는 승객이 적다고 아우성이었죠. 뭐 그 소식도 좀 지금 전해드리긴 하겠는데, 장거리 버스 같은 경우 지금 50%만 태운다는데 거기서도 지금 20%가 빠져서 30%만 태우고 운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 사인이 지금 10월 23일인데 10월 23일 전에 그 표를 예매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더 사인 때 이동하는 인원이 네팔에서 한 200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정말 그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되게 많은 인원이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것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장거리 버스 연합 그 사업자 연합에서 지금 이것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기사가 살짝 나온 게 있더라고요. 지금 왜 이 티켓을 예약을 안 하는가 이렇게 조금 분석한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읽어보니까 지금 사업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래요. 예년 같으면 한 200만 명씩 더 사인 때 이동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네팔에 코로나가 와 있잖아요. 코로나가 와 있으니까 승객이 지금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 추산으로는 한 70만 명 정도 그 이동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추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사업자들이 지금 티켓 예매를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는 거죠.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보건부 같은 경우에 25,000 활성화자 되면 럭다운 하자라고 제안을 한 상태죠. 이 상태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고향 애들 안 갈라 그래요. 지금 카트만두가 위험하다는 건 모두 다 알죠. 근데 만약에 카트만두에 있는 사람이 고향으로 간다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간에 코로나도 섞여서 그 지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카트만두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산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코로나 프리 지역이라고,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고. 그런데 가게 되면 아무래도 마을에서 싫어하겠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사인 때도 이동을 안 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러스 된 게 보건부에서 얘기한 25,000명. 딱 더 사인 때 집에 갔다가 다시 럭다운 딱 걸리면 어떻게 되죠? 집에서 카트만두로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되죠. 다 계곡 막아버리고 검문소 막아버리고 하면은 나갔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염두에 두는 게 더 사인 때 집에 갔다가 못 돌아올까봐 지금 안 간대요. 그 인원이 지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스 티켓 예약도 못 하는 겁니다. 아무튼 기사는 그렇게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특이한 더 사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더 사인 때 제가 한 2번 정도 그 카트만두에 있어 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텅 빈 그 어떤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추석 때 사람들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시내 텅 비잖아요. 카트만두도 똑같습니다. 더 사인 때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 텅 비고 가게 다 문 닫고 밥 먹을 데도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많이들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좀 카트만두에서 더 사인 명절을 좀 보내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가 그 새로운 어떤 표준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그것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다 그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활성 환자가 언제 25,000명이 되느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더 사인 때 사람들 안 갑니다. 그냥 여기 있을 거예요. 왜냐? 나갔다가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여기
카트만두에 있으니까 경제활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돈 벌 거리가 없습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은 이 코로나랑 겹쳐서 덧사인 때 사람들이 많이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요 그 티켓, 그 덧사인 티켓 소식은 요렇게 좀 해드리고요. 다음 단신입니다. 학교 소식 제가 꾸준히 전해드리죠. 지금 비대면 수업 계속 진행합니다. 학교는 지금 열지 않습니다. 열지 않고 계속 나오는 소리는 원격 수업 강화하라, 강화하라. 그리고 지금 원격 수업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 최대 55%라서 지금 그 나머지 45% 접속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컴퓨터를 나눠줘, 뭐 라디오를 나눠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나 지금 바로 해결은 못해요. 바로 해결은 못하고 앞으로 아무튼 지금 올해 이 비대면 수업은 쭉 갈 것 같습니다. 쭉 갈 것 같고 교육 쪽에서도 아마 이제 내년, 후년, 뭐 저는 이렇게 짧게 안 보거든요. 코로나를 내년도 쭉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교육 같은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을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예전처럼 다시 못 돌아갑니다. 정말요. 돌아가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팔은 특히 더 그래요. 더 그러고 백신이 아무리 나와봤자 네팔에 일반적으로 되려면은 내년 후반 뭐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되게 관대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국제선은 지금 운항이 되기는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일반인 투어리스트 들어오지 못합니다. 송환되는 네팔인들과 그리고 외교관 여권 소지자, 국제개발협력기관, 그리고 국가에서 실행 중인 프로젝트 수행자, 이런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만. 일반인은 못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안 들어옵니다. 대한항공이 지금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10월 달까지 갈 것 같습니다. 10월 31일까지 또 연장이 된 것 같고 왜 발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한항공 안 들어오고요. 10월 17일부터 일반인 입국 허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른 경유편으로 뭐 동방항공, 남방항공, 뭐 말레이시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17일 날 확실하게 지금 공개된 게 없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음성 결과지 갖고 오면은 바로 산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호텔에서 격리해야 하는지 결정을 아직도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더 늦출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보건부에서 25,000명 그 선을 미리 내놨기 때문에, 그렇게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럭다운이 또 오느냐 마느냐, 지금 네팔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뭐 17일날 오픈해요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카트만두 자체가 럭다운이 걸려버리면요, 17일날 국제선 뭐 투어리스트 들어와봤자잖아요. 호텔에 계속 계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다음 단신은 제가 어저께 그 치투안 국립공원에서 호랑이로 한 명이 돌아가셨다고, 호랑이 때문에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투안 내셔널파크 벨사하르 커뮤니티 숲 지역에 있는 호랑이는 토요일 저녁 공원 당국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10살 된 수컷 호랑이는 공원에 코끼리, 직원들, 군대, 경찰의 노력으로 5시간의 노력 끝에 저녁에 잡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호랑이는 우리에 보관됩니다. 공원 측은 더 이상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호랑이를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번 이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5시간 동안 몰았대요. 호랑이를 몰아서 마치 총이 아니고 무슨 화살 같은 걸로 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일단은 지금 우리에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고생이 많았겠네요. 그 숲이 아주 그냥 완전 정글이거든요. 거기 치투안 숲이. 네, 첫 번째 코로나 브리핑하고 네팔 단신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분이 관여하고 있는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음식 제공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덩거디는 인도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고 있습니다. 입니다. 예, 덩거디는 극서부 프로빈스입니다. 수드러퍼침 프로빈스라고 하는 네팔의 가장 서쪽 끝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덩거디시는 사회단체 및 기부자들과 협력하여 인도에서 온 사람들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NGO와
협업을 하고 있는 호프 브릿지라는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위생키트가 제공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생키트에는 비누, 치약, 칫솔, 소독제, 마스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트리나가르 국경지대에 세워진 보건포스트 기록에 따르면 매일 인도에서 400에서 500여 명의 네팔인들이 덩거디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트리나가르 포인트를 통해 인도에서 귀국하는 300에서 500명의 사람들에게는 매일같이 음식품과 위생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 NGO는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고요. 그리고 이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랑 협업을 하는 네팔 로컬 NGO는 호프 브릿지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더 멋진 세상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 호프 브릿지랑 같이 이 사업을 하면서 코이카 긴급 자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네팔이 너무 지금 빠르게 이렇게 코로나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급 자금이 지금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긴급 자금이 더 멋진 세상이라는 한국 NGO를 통해서 호프 브릿지로 연결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 지금 더 멋진 세상과 호프 브릿지 이외에 그리고 개인들의 기부자들이 있습니다. 개인 기부자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올려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러한 소식이 중앙일간지에 나서 저도 제가 마음이 기뻐갖고 알려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여 봤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관광의 날을 맞이하여 실직을 주장하는 관광 노동자 시위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노동자들은 일요일 카트만두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관광 노동자들은 네팔 관광청 앞에서 정부가 코로나 전염병을 구실로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항의하였습니다. 또한 굶어 죽는 것보다 질병으로 죽는 것이 더 쉽다라는 슬로건이 담긴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시위대는 또한 관광 부문을 운영할 수 없다면 이것을 책임지고 요거시 바타라이 관광부 장관의 퇴임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일요일 날은 세계 관광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관광의 날이어갖고 이걸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관광 섹터에 있는 분들이 시위를 하였는데, 6개월 이상 지금 관광을 못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시위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이 없죠. 대안이 없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산에서 가이드를 하고 그리고 짐을 날라야 될 이러한 관광 노동자들이 시위 현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TV에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네팔 소식과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식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종 모양의 아이콘 나옵니다. 그거 전체 알림 설정으로 하시면요, 자TV에서 보내드리는 모든 소식을 매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하고요. 내일 저는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